변상욱대 기자. 예. 뭐 저는 노동자로서 봉급타는 입장이니까 휴일 많을수록 좋습니다. 일단은 찬성죠. 예. 여름 휴가는 어떻게 계획 잡으셨어요? 못 잡았습니다. 김현정 앵커 휴가를 일단 보내야 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름 휴가 계획들도 요즘은 세우고 계시고 산으로 갈 거냐 바다로 갈 거냐 국내로 가면 어디로 갈 거냐 해외로 가면 어디로 갈 거냐 얘기들 하고 계시는데 오늘 기자수첩에서는 바다 얘기를 좀 하신다면서요. 8월 2일이 바다 안전의 날이고요. 지난 주말부터 해양수산부가 여름철 해양안전 집중관리 기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한 달 반 동안 여름철 해양안전 집중관리 기간입니다. 아니, 바다에서 사고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통계 같은 게 있어요?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 동안 해안가, 갯벌, 갯바위 등에서 2,60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고요. 목숨을 잃은 사람만 388명입니다. 3년 동안에? 예, 그러니까 세월호보다 더 큰 배가 3년에 한 번씩 가라앉는다. 정말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특히 이 중에 40%는 6월에서 8월 사이 역시나 바다를 찾았다가 변을 당한 거고요. 발생 장소별로 보면 해안가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방파제, 항구나 포구, 해양,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순으로 나타나고 유형별로 봤을 때는 바다에 빠져서 숨지는 사고가 많았고 그다음에 추락, 그다음에 갑자기 떠밀려가서 고립된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 역시 19살 아래 학생들이 가장 사고가 많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40%는 다 이런 학생들이고요. 그래요.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순으로 사고가 많습니다. 직접적인 사고 원인도 좀 조사가 돼 있습니까? 예. 일단 물에서 놀다가 수영 미숙으로 숨지는 게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망. 그러니까 지난 15일이죠. 영덕 강구항에서 술 한잔 하시고 방파제를 걷다가 테트라포트 많이 이렇게 돌 쌓여 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구조물. 그리로 떨어져서 숨진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안전 부주의. 그다음에 갑자기 높은 파도로 사고를 당하거나. 그다음에 보트라든가 튜브 같은 게 뒤집히는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해양 레저 문화가 보는 바다에서 즐기는 바다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트나 뭐 수상 오토바이, 고무 보트, 수상 스키, 모터보트, 그다음에 카누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바다 즐길 만한 기구들이 또는 설비들이 나왔는데 그럴수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지난 3년간 남해 해경본부 해양레저 활동 사고를 보면요. 배를 타고 나갔다가 연료가 떨어져서 못 돌아오고 구조를 요청한 경우도 많았고 배터리가 이상해서 더 이상 배가 움직이지 않아서 구조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정비기를 미흡하게 해서 또는 운항을 부주의해서 조종이 미숙해서 날씨를 제대로 파악하고 나가야 되는데 거칠게 바람 부는 날에 또 나가서 무리하게 나갔다가. 그러니까 안전 수칙을 미리 잘 지키면 괜찮았는데 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가 많군요. 생각보다 참 많네요. 사고 숫자가. 맞습니다. 뭐 어떤 사고 하나 가슴 철렁하지 않은 거 없겠습니다만 특히나 어느샌가 해양 사고 이러면 우리는 정말 어떤 사고보다도 가슴 철렁한 게 됐어요. 그렇죠. 예. 뭐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이 주제를 들고 나온 이유도 사실 그 얘기입니다. 다시는 바다에서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아서 3년 기간에 세월호보다 훨씬 큰 388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가 계속 일어난다면 엄청난 거죠. 그런데 바다는 단순하지가 않아요. 지나가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바다에서는 또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배들끼리 멀리 떨어져서 피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잠깐 문제가 생겨도 가까운 배가 지나가다가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조난 상황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배를 빙 돌려서 거기까지 가까운 배가 간다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다음에 탈출해봤자 다시 바다라는 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결코 쉽게 생각할 건 아니죠. 그래요. 요즘은 해외여행이 많은데 해외에 갔다가 또 해양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꽤 많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사고 수습이나 상황은 더 나빠지죠. 특히 동남아 해변에서 요새 해양 스포츠 사고 많습니다. 맞습니다. 태국 푸켓에서 호주 사업가가 패러세일링을 즐기다가 하늘에서 그냥 떨어져 숨진 거 아닙니까? 패러세일링이 뭐예요? 이렇게 보트가 끌면은 이렇게 커다란 보트 뒤에다가 매달고서 하늘로 떠오르는 거 있죠. 근데 그냥 몸에 연결된 안전고리가 풀리면서 그냥 떨어져서 숨진 거였죠. 필리핀 세부에서도 지난 1월이었죠. 이건 패러세일링을 하던 우리
한국인 60대 부부가 추락해서 남편이 숨진 적도 있었습니다. 신혼부부가 또 푸켓에서 패러세일링을 하다가 숨진 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조심할 것들은 많습니다. 특히 안전장비들, 안전수칙 같은 것들은 잘 점검하고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밖에 바다에서 조심하셔야 될 것들은 역파도, 이른바 이안류라고 하는 거죠. 예. 바닷물이 갑자기 먼 바다로 확 빠져나가는 거. 이럴 때 요령을 보면은 거슬러서 막 되돌아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45도 각도로 옆으로 피해서 빠져나가는 게 가장. 이거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도 당황하면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안류 예측 기술이 발달해서 전날이나 당일 오전에 이안류가 오늘 있다 없다. 주의보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이안류가 생기는 해변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어허. 부산도 예를 들면 5개 해변이 있지만 그중에서 딱 2군데. 해운대하고 송정만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예보가 돼 있거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예보가 돼 있습니다. 해파리. 이 해파리 요새 사고 많습니다. 해파리에 쏘였을 때는 생수를 부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바닷물로. 그래요. 수돗물이나 생수, 알코올 등으로 세척하면 안 되고요. 바닷물로. 그다음에 식초를 바른다고 민간요법 쓰시는 분도 계신데 이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촉수가 남아있는지 확인해서 살살 긁어서 빼내는 그것이 이제 제일 급선무고. 그다음에 이제 열에 노출되어서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열사병 이런 거.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그리고 말씀하신 열사병 등등. 이런 건 뭐 잘 아실 겁니다. 너무 더운데 오래 계시지 않도록 하고. 물도 자주 드시고. 스포츠 음료, 과일 주스, 물 자주 좀 드시고. 그다음에 역시 12시에서 2, 3시까지는 몸 상태를 잘 살피시면서 너무 햇볕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무튼 바다를 찾을 때는 기상정보 미리 확인하시고 출입 통제 장소인지 아닌지 절대 통제하고 있는 곳인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갯벌의 경우는 물이 들어오는 시간 정확히 확인하고 추락사고 위험이 큰 방파제나 갯바위 등에서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신발이 미끄러워서 미끄러지시는 분들도 많아요. 항상 주의해 주시고 음주 후에 너무 바다로 가까이 가시는 거는 또 역시 위험합니다. 변상욱 기자. 참 이제 휴가철이 오긴 왔나 봐요. 변상욱의 기자수첩에서 이렇게 생활 정보를 전해주시는 게 참 오랜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해양 사고에 대한 얘기해 주셨고 오늘 마침 화제의 인터뷰도요. 살인 진드기 얘기예요. 산으로 들러 가시는 분들한테 또 유용한 정보가 이어지니까 듣고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